오늘도 모카존.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이거 너무 멋있는데? 이 같이 있는 모습이 되게 멋있다. 대중소 약간 서로 닮은 면이 있네. 근데 로그. 깜짝이야. 이게 진짜 놀라는 지점인데, 이거 보세요. 여기 긁히진 않았어요. 긁히진 않았는데, 근데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경험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미끄러운 도로에서 비가 온 날에 핸들을 샥 돌린 상태로 가속 페달을 훅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자꾸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운전은 뭔가 잘못하시는 거죠. 그런 소리는 어떻게 나게 되는 거냐면, 내가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너무 많이 밟았어. 그래서 차가 뒤가 돌아서 차가 안쪽으로 말려들려고 해. 제자리에서 핑크를 돌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카운터 스티어 하면서 잡으면 되는데, 카운터 스티어로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잖아요. 자동차가 그때 브레이크를 걸어 줍니다. 브레이크를 4바퀴 다 걸면은 그럼 어차피 스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스핀이 일어나는 반대 방향의 바퀴에 제동을 걸어 줍니다. ABS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 때 반대쪽에다 제동을 걸어줘요. 이렇게 돌 때 여기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스핀하는 반대 방향에 제동을 거는 것을 가리켜서 ESP라고 얘기합니다. 포르쉐는 PSM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보쉬는 ESC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업체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ABS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ABS는 언제 작동됩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작동됩니다. ESC는 언제 작동돼요? 코너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작동되는 게 ESC입니다. ESC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곳인가에 작동을 시킵니다. 그게 ESC고요. ESC는 두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스핀하는 쪽에 반대 방향에 제동을 걸어주는 거, 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시스템,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사람이 요걸 컨트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져. 이거는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할 때 엔진의 출력을 낮추는 기능입니다. 이걸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하고 TCS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출력을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출력이 낮아지는 장치들을 갖고 있는 차들을 TC가 있다 얘기하는데, BMW 같은 경우는 DTC라고 사용되는 버튼이 있습니다. DTC를 딱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TC가 꺼지는 거예요. 그 기능이 왜 있냐? 서킷에서 만약에 차가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이거 난 정말 다이나믹하게 주행해야 되는데 차가 갑자기 미끄러진다고 해서 출력을 자기 스스로 낮춰버려. 그러면 다이나믹한 주행이 안 되잖아요. 드리프트라든지 스포츠 주행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미끄러지는 게 조금 발견되더라도 출력은 그대로 주고, 만약에 내가 스핀할 것 같으면 사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네가 개입해. 근데 사고 가능성 있을 때도 출력을 낮추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어서 나의 스테빌리티를 맞춰줘 라고 하는 것이 DTC 버튼입니다. 다이내믹 주행을 위해서 이런 식의 장치들이 필요하죠. BMW는 이걸 가리켜서 기본적으로는 스포츠 주행이 필요한 기능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오프로드 어시스트 기능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눈길을 탈출해야 될 때 BMW가 언덕을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덕을 못 올라가는 경우는 왜 못 올라가냐면 이 TC가 꺼지기 때문이에요. 차가 미끄러지네, 나 출력을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하고 엔진 출력을 낮춰버리는 거죠. 그럼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DTC라는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도 차가 미끄러지더라도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테슬라에 있는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에 있는 오프로드 지원 기능이라는 건 이 TC를 끄는 기능이에요. 만약에 눈길이라든지 이런 데서 테슬라가 만약에 미끄러져서 탈출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 기능을 켜면, 그러면 그걸 눈을 파고들면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눈을 탈출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눈을 탈출할 때는 차를 살살살 주행시켜서 눈을 파고들지 않게 해서 주행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일단 파고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닥이 나올 때까지 깎아서 그 다음에 바닥을 짚은 다음에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닿아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BMW에서는 DTC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현대도 ESC 오프를 하면 되는 거고요. 테슬라에서는 오프로드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테슬라에서 아까 드드득 소리가 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얘기를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드드득 소리가 난 것은 바로 그 ESC가 작동되는 소리입니다.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차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승차감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단단한
나는 자동차예요. 특히 스테빌라이저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자동차는 옆으로 이렇게 기울 수 있는 이런 걸 롤이라고 하는데, 이 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장치가 스테빌라이저입니다. 물론 스테빌라이저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롤이 덜 일어나요. 왜냐면 당연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에 서스펜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철판에다가 바퀴를 박았어. 그럼 롤이 있습니까? 롤이 없죠. 여러분들의 몸은 기울어질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죠. 코너를 두면 이렇게 하고 기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서스펜션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서스펜션은 그냥 철판에다 붙였어. 이 상태 그대로인 거야. 한쪽 바퀴가 들리고 말겠지. 기울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라는 건 옆으로 기울어지는 걸 막아주는 장치고, 그러다 보니까 스테빌라이저를 강하게 할수록 차가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 그건 분명하죠. 지나치게 스테빌라이저가 강하면 그러면 좌우 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좌우 바퀴는 똑같이 움직여지게 되죠. 철판에다가 끼워 놓은 듯이. 그러면 승차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나빠지죠. 대신에 코너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리해지죠. 롤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를 넣는 것은 자동차의 코너링에는 도움이 되고 승차감에는 악영향을 줍니다. 테슬라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했고 좀 더 미래적인 자동차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의 이 강성이 거의 저기 보이는 포르쉐 911만큼 단단한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탈이 제대로 만들어진 비탈이라면 딱 정확한 요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거예요. 근데 낡은 주차용 비탈은 코너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이쪽이 역뱅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뱅크가 있으면 자동차의 이쪽 바퀴는 이렇게 닫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코너링을 할 때 공중에 뜨게 됩니다. 요 세 바퀴는 닫고 한쪽 바퀴가 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입장에서는 이게 바퀴가 비탈을 내려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퀴가 공중에 헛돈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헛도는 바퀴가 생겼네 라면서 그 부분에 제동을 합니다. 안 그러면 스피나니까. 또 하나는 테슬라의 모터가 앞뒤로 하나씩 있잖아요. 앞뒤로 하나씩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모터가 두 개의 바퀴를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뒷바퀴도 하나의 모터가 두 개의 바퀴를 작동시킵니다. 어떻게 하나의 모터로 두 개의 바퀴를 작동시킵니까? 이상하죠? 왜냐하면 핸들을 돌리면 차는 이렇게 돌잖아요. 차가 이렇게 돌면 안쪽 바퀴는 덜 돌죠. 바깥쪽 바퀴는 더 돕니다. 하나의 모터에서 돌리는데 한쪽 바퀴는 덜 돌아야 되고 한쪽 바퀴는 더 돌아야 돼. 현실적으로 안 되죠. 기계가 그렇게까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엄청난 기술을 동원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헛돌게 하는 거예요. 그 안쪽 바퀴랑 바깥쪽 바퀴가 얼만큼 돌지 난 모르겠는데 그냥 바퀴가 도는 대로 냅둬. 이쪽이 더 많이 돌면 이쪽이 더 많이 돌게 냅두고 이쪽이 더 많이 돌면 이쪽이 더 많이 돌게 냅둬. 그냥 바퀴를 방치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방치돼서 어느 쪽이 더 많이 돌지 누구도 모르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톱니바퀴를 고안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코너를 돌아야 되니까 회전 속도가 다르게 하겠다, 이 차이를 주겠다 해서 디퍼런셜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디퍼런셜이라는 게 뒷바퀴에도 있고 앞바퀴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퍼런셜이라는 건 정확하게 이게 몇 바퀴 돌아라, 이거 몇 바퀴 돌아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퀴가 얼만큼 돌지 우리는 몰라. 어쨌든 더 많이 돌기를 원하는 바퀴가 있으면 그쪽이 더 많이 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디퍼런셜의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양쪽 다 힘을 받고 똑같이 쭉 가면 좋고, 약간 커브를 돌아도 약간 얘가 더 많이 돌고 얘는 좀 덜 돌고 좋아, 좋은데 문제는 한쪽 바퀴가 완전히 공중에 떠버리면, 완전히 얼음판에 놓이거나 아니면 공중에 뜨거나 아니면 헛돌거나 엉덩이에 이쪽 바퀴만 빠지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쪽 바퀴는 계속 돌려고 할 거잖아요. 그 힘 전체가 한쪽 바퀴로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바퀴는 어차피 헛도는 바퀴인데 헛도는 바퀴로 힘이 다 가니까 헛돌지 않는 바퀴는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못 받고 차가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야 돼? 너 계속 헛돌아? 그만 헛돌아. 너 왜 10바퀴 돌아? 너 10바퀴 돌면 나 한 5바퀴 돌게. 이런 식으로 얘가 돌면 같이 돌게 만드는 게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이라고 해서 LSD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장치입니다. 이건 레이스 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만약에 험로를 탈출할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양쪽 디퍼런셜을 락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LD라고 하는 겁니다. 락킹 디퍼런셜이라고 해서 이 두 개를 아예 딱 결합시켜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이게 헛돌려고 할 때 LD를 딱 연결시켜버리면 헛돌지 않고 이쪽도 같이 도니까 험로를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런 장치를 갖고 있게 되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테슬라에는 LSD가 없어요. 그러면 LSD가 없는 차에 바퀴가 헛돌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헛돌면 그 차 탈출을 못 해야 되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ESC를 험로를 탈출할 때도 사용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긴 비탈에서 이렇게 커브를 돌 때 이쪽 앞바퀴가 떴으면 이 부분에 위급 상황인가 라면서 브레이킹을 작동시켜서 그래서 뜨는 바퀴가 더 이상 헛돌지 않도록 제동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바퀴로 동력이 전달되도록 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오프로드를 탈출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비탈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이런 경우에 지금 요 테슬라 같은 경우, 아니면 저기 저 포르쉐 같은 경우 드드득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노이즈가 크니까 요것 때문에 좀 불쾌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 여러분들이 험로를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끄러운 도로에서 차가 스핀하려고 할 때도 알아서 제어를 해주는 그런 아주 첨단 장치라는 거,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기능이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노이즈가 그렇게 불쾌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테슬라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 지하주차장에 오르내릴 때마다 그런 경험을 하실 경우가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 그렇게 노여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오늘도 쓸데없이 길었죠?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는 분야였으면 좋겠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거 말고라도 자동차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